네,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장관님, 네. 예, 2023년 8월에 중기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창업 정책 방향이 담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하셨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그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 이렇게 세 가지 출자 분야에 대해 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24년 1월에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 계획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난 올 9월 말이죠. 지난 9월 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 사업 선정 결과에서는 K글로벌이 갑자기 빠졌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발표한 선진벤처 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분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올해 모태펀드 예산의 절반인 2,31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내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서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초격차라든지 이런 초격차 부분에 결국은 초격차는 AI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편입해서 그런데 뽑았습니다. 이것을 네. 처음에 네. 예를 들면 종합대책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초격차 분야와 K 글로벌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네, 글로벌.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그래서 8월부터 10월 발표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대요. 네, 저희가 별도 설명을 중기부가 드리겠습니다.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벤처 투자업계와 주고받은 공문도 없고 회의록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간략하게나마 제출한 자료에서도 K 글로벌이나 지방시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지방시대 펀드는 좀 다른 펀드입니다. 네. 그래요. 지방시대 분야의 경우도 지자체나 지방은행, 지역 거점 기업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지역 특화 운용사도 육성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벤처 투자 정책에서도 성과가 잘 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죠. 따라서 정책 관계자들의 정책 수요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데 투자 분야가 갑자기 수정된 걸 보면 그마저도 충분치 않은 걸로 보여요. 투자 분야가 갑자기 수정된 이유가 정책 수립 단계에서 벤처 투자 업계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급조된 때문인지 아니면 전임 장관 때 수립된 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벤처 투자 업계가 무척 힘든 상황인데 정부 정책이 이렇게 공연불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종합대책 수립 당시부터 지난 10월 2일 발표까지 투자 분야가 변경된 구체적인 경위와 향후 추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관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K 글로벌이라고 하면 글로벌 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격차 기업들이 글로벌 나갈 수 있어서 편의적으로 좀 묶어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 펀드는 지방에 큰 여러 가지 압니다. 네, 그런데 요구가 자, 있었죠. 보십시오. 네, 네. 이렇게 펀드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면 해당 현장에서는 해당 기업들과 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펀드들은 서로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 분야가 서로 다르죠. 초격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은 오히려 대기업들이 더 투자가 더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 아니겠습니까? 초격차는 지금 저희 스타트업들이 거의 역시 혁신은 다 스타트업들이 그렇기 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네. 자세한 자료를 네, 주시고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2023년 자체평가 주요 정책 부분 결과 보고 받으셨죠? 어떤 부분? 네, 제가 다시 한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자체를 각 받았을 겁니다. 네, 네. 정부 죄송합니다.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기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네,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예, 네. 보고 받으셨죠? 2023년도 관리과제 수는 몇 개였습니까? 제가 그 숫자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6개입니다. 네. 근데 46개 중 다소 저희가 살펴보니까 5등급 미흡 이하를 받은 과제가 총 14개더라고요. 2022년도 비슷합니다. 전체 관리 과제 49개 중 16개에 해당되는데 이 중 2년 연속 미흡 부진 과제를 살펴보니까 소상공인의 협업화를 통한 성장 견인, 엔젤 투자 활성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이 있었습니다. 엔젤 투자 활성화 과제의 경우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달리 오히려 5등급에서 7등급으로 2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최하위입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오히려 등급이 떨어진 과제는 또 있는데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선도 모델 창출, 지역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의 경우는 4등급이나 떨어졌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매번 불만을 토로하시는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및 쇼핑 환경 개선 과제의 경우는 2022년 개선 방안과 똑같습니다. 숫자만 업데이트했습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2022년에 부진 등급을 받았던 납품 대금 조정 협의 제도 활성화는 2023년 관리 과제에서는 조용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납품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경우는 실효성 측면에서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의 납품 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중소기업 제값받기에 초석이 되었던 제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삭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제가 23년도 정부 업무 평가 내용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 자체는 네. 중기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목표 지향적으로 잘 해 나가도록 관리하기 위하여서 하는 매우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네. 평가 결과 중에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체 평가는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겠지요. 네. 제가 오늘은 숫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등급을 중심으로 물었지만 앞으로 미흡, 부진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는지 해당 과제들에 대한 예산 문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가 챙겨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